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확인 면접, 아까 서류 확인 면접, 진정성 또는 신뢰성을 얼마만큼 물어보느냐라는 확인 면접에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 한번 샘플을 좀 들어서 좀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하기 힘든 경험 또는 탐구, 저술 등의 이제 사실이냐, 고등학생 범위 내에서 누가 해준 건 아니냐라는 것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어떤 그 보고서, 자 이게 진짜 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죠.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또 이걸 하면서 네가 힘들었던 점은 뭐냐? 그 다음에 이걸 왜 하게 됐느냐? 예. 그 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너에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심지어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직위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학교가 너에게 해준 게 뭐냐? 예, 이런 거. 근데 아주 제가 경험했던 친구 중에 아주 당돌하고 똑똑한, 그래도 이제 서울대학교 직위면 전교 1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물론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해주는 것보다 실은 학원에서 해주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돌하게 학교는 저에게 해준 것은 급식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이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의성 점수가 높았다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네. 머리가 수백 바퀴 돌아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 솔직함이죠. 좋게 네. 평가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 면접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과대한 자기소개서 내지는 생활기록부에 과대한 포장은 금물이다.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면접에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정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 건 더 최선의 방법이다. 그죠?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거는 최악의 방법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수험생이 얼마만큼 이제 진정성을 있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신뢰성 또는 진정성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다른 이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교과를 따라갈 수 있는 수양을 갖고 있는 소양 면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제가 거기서 한마디만 네.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면접을 준비시키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시를 많이 외우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문학 동아리를 들어가라고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 친구들은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외우고 발표하면서 친구들하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 라고 했는데, 면접 당일날 교수님께서 아는 시 몇 개를 제시하더란 얘기죠. 이 시 아느냐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시를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진실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을까, 안 평가했을까요? 평가했겠죠. 시를 외우고 발표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떠오르는 시 몇 개를 물어봤는데 그 시를 온전히 다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한 얘기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이나 과장이 들어가면 감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을 보는 이유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 어떤 서류상으로는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교과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느냐. 대학에 들어와서 그 친구가 학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2에서 이제 PCR이 뭐냐, 그 다음에 수능과 별개로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과 별개로 고등학교 내에서 내신용으로 그 수업을 받았던 내신을 따기 위해서 또는 꼭 등급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의 어떤 소양을 위해서 들었던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어떤 이슈 부분, 코로나19에 대해서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학과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한 코로나19가 얼마만큼 파생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수학과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최근 이슈에 관한 질문들이 무궁무진하게 또 파생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면접을 뭐 어떻게 하면 잘 보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당당해라. 예. 왜냐하면 우리 그 착각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데 면접은 감점 제도가 아니라 가산점 제도입니다. 즉 서류상으로 네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내가 확인하고 점수를 주고자 하는 거지 점수를 깎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자신 없어도 충분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에게 얼마만큼 이것을 이제 전달을 정확히 하느냐. 나의 생각을 그냥 우물쭈물쭈물쭈물 이게 아니라 정확히 전달하고 또한 세 번째 이제 면접까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정확히 찝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우리 이제 그 면접관들이 가장 마지막에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라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류상을 꼭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부분, 나의 장점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못 드러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드러내시면 꼭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뭐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번 한마디 좀. 실제로 면접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해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리고 학생이 뭐 재심 면접 하다가도 못 풀면 힌트도 주고 어떻게든지 학생의 안에 있는 걸 꺼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축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나요? 라고 확인을 하고 대답하는 것도 좋아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학생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에 있는 내적 역량을 꺼내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죠. 혼내려고 면접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을 빨리 하면 면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 아이들이 그냥 뭐 달변가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놓고 면접 강의를 좀 해본 경우가 있는데요. 누가 면접을 제일 잘한 것 같으면 말을 달변가들을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변 속에는 포인트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할 때 보면 면접은 스피치에 가깝지 디베이트하고 다르다는 거죠. 디베이트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면접에 약할 수가 있는 게 디베이트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가 논리를 주장해야 되거든요. 면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은 질문을 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걸 충분히 꺼내서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스피치에 가깝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상대방은 충분히 들을 준비가 돼 있지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면접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이 비대면 요것도 있지만 그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이건 작년부터도 이미 블라인드를 시작을 했죠. 작년이라보다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그 교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가면 이제 조끼를 입혀서 교복이 어떤 교복이 어느 학교 교복인지를 이제 가리는 최근 굉장히 좀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어디 학교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좀 없애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면접관님들의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어떤 직업, 또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한다. 이것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이제 이 서류 방식에서도 고교 블라인드를 좀 시행을 하죠. 그만큼 블라인드가 시행되는 것만큼 서류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까지 블라인드가 시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자기 역량을 그대로 드러내면 오히려 거꾸로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걸 거꾸로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장에 입장을 할 때 교복을 입지 마시고 단정하게 입고 가시면 되고요. 교복을 입으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자체에서 교복을 가릴 수 있는 조끼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할 때 학교라든가 또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감점이 될지 안 될지는 학교의 재량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황하면 뭐 아이들이 뭐 이 얘기저기 다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안 돼요, 실은. 근데 그래서 면접하기 전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충분히 주의를 주거든요. 네.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자기를 더 어필하겠다는 마음에 툭툭 튀어나오는데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양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그 학교 꼭 들어가야 되지만 교수님은 널 꼭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 말고도 비슷한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규칙을 어기는 친구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규정이 있다면 규정은 최대한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과정을 우리가 연습을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 면접 진행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의 지시를 좀 잘 따르고 긴장하다 보니까 진행 요원들 얘기도 좀 귀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오히려 뭐 엉뚱한 장소에 앉아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면접은 프로세싱이 대기,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질문. 그럼 질문을 할 때 이제 그 면접관들이 관찰을 하겠죠. 그 관찰한 것을 기록을 하고 이제 종합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의 어떤 매뉴얼은 면접 대상자를 1단계에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일괄 합산도 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일괄 합산이죠. 1단계 발표는 안 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면접 전형은 이제 1단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번호대로 그걸 통보를 받고 어디 장소에 몇 시까지 가서 대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제시문을 주면 제시문을 풀고요. 그 진흥요인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하고 퇴실을 하는 이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자기가 그 상황에 몰입돼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몰입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전에서 연습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인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면접 시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요약을 한다. 물론 뭐 올해는 많이 바뀝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뭐 이런 방식 때문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예전에 했던 걸 좀 종합을 해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보통 면접 시간은 뭐 10분 또는 뭐 10분에서 15분. 그다음에 이제 재시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재시험을 푸는 시간이 뭐 15분, 서울대학교 같은 15분, 그 답변 시간 뭐 10분, 고려대학교 뭐 8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대 면접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30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의대도 마찬가지로 긴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의 뭐 30분까지는 아니어도 20분을 넘어가는 거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의대 면접 중에서 이제 가장 이 좀 줄을 이루는 MMI 다중민이 면접은 각 방마다 이제 10분씩을 주는데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방이 있다 보니까 50분을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한번 보고 나면 그 학생들이 다 지칩니다. 네. 왜냐하면 방마다 돌아가는데 2분 대기에다가 2분 제시문을 읽고 8분 답변인데 이런 부분이 항상 학생들이 좀 지치게 만들겠죠. 긴장감을 한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가 하고 이제 이화에다가 이제 올해 가장 두드러진 비대면을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도 발표를 했지만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가 발표를 했는데요. 고려대학교를 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 올해 면접을 이루어지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를 다 하고 있어요. 비대면 녹화, 그 다음에 화상 면접, 실시간 화상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이런 식으로. 이 업로드 녹화는 이제 방문해서 녹화를 하는 거고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그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걸 녹화를 하는 거고, 업로드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그걸 찍어서 그냥 올리는 이런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이 이제 올해 코로나로 인한 주된 면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